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잊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죠. 왜냐면 대북 굴종 외교, 왕따 외교, 그런가 하면 조국 민정수석의 현란한 페이스북 정치, 그런가 하면 범민주 4당의 패스트트랙법 심야 날치기 통과로 인한 국회의 파탄,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다가 아닌데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2032년에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옆에 그 내용을 취재한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가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예. 댓글을 보니까 왜 월간조선 기자들은 다 무섭게 생겼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마동석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지적이 있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제가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오히려 거울을 보면은 네. 너무 인상이 순해서 순해요? 예, 조금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그 있습니다. 마동석과 비슷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어머니도 좀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네. 이제 문재인 직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문재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문재인이 자꾸 이게 문재인이라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예, 문재인이 2032년 그러니까 소위 판문점 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네. 이 남북 간의 체육 교류 협력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네. 김정은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를 만나서 네. 또 그거를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네. 협조를 좀 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받아서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차용한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2032년에 대체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네. 평양하고 네. 같이 하겠다는 아 남북 공동 예, 개최.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예. 예, 두 도시가 같이 올림픽을 추진한 사례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네. 국제법상으로는 또 국가가 되니까 네. 근데 두 개 국가 이상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과연 가능하냐?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 IOC 헌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이 경제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네. 서울 평양이 될 확률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기대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경제 효과가 더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죠?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국제 경기 이 정도 천문학적 예상이 들어가는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그 유치 동의안에 보면은 네.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효과가 예상됨, 이런 효과가 예상됨 이런 식으로 수치는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대략적으로 넘어가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산치가 없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말은 많은데요. 숫자로 내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치 동의안에 보면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국제 경기 대회는 투자 및 소비 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국가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유무형의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옴. 네. 예,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10초 내에 쓸 수 있는 그렇군요. 문장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무형 또는 무슨 정황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민주당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박 정권 때 이 공직에서 일했던 분들을 잡아들일 때 썼던 내용이 주로 유무형의 특혜, 유무형의 압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일에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이 된다고 해도 예. 뭐 될 리도 없겠지만 된다고 해도 경기장 그 개보수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개폐식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계산한 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 동의안에 따르면 네. 박원순 시장이 낸 유치 동의안에 따르면 네. 소요 예산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개최하는데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을 다 합치면은 특히 이런 국제 경기 대회를 할 때에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그게 한 제 기억으로는 14조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거는 소요 예산 해가지고 3조 8,570억 원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네. 했더니 개폐회식, 네. 올림픽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과 그다음에 경기장 개보수, 예. 선수촌 운영, 예. 경기 운영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4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느냐? 서울시에서 이 질문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 서울시 그 체육국장이 네. 얘기하기를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네. 우리가 지금 산출한 게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다. 드러내면 국민적 반발이 뻔하다 이런 소리겠네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작업을 요식행위로 하긴 했는데 밝히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거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국제 경기 대회에 그거를 사례를 비춰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10조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서울에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해서 경기장과 인프라가 다 이렇게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평양에서 공동 개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하려면 서울뿐이 아니라 평양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 구축 비용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죠. 예. 어느 정도? 이거는 아주 추산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남북 공동 개최를 한다는 명목하에 예. 그러면 우리가 도로도 깔아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전력 송전도 해줘야 되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예.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막 거기 또 아파트 선수촌도 지어줘야 되고 예. 이런 명목으로 우리의 막대한 예산과 예. 그다음에 물자들이 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름만 바꾸면 대북 경제 지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도에서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런 명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물론 그때까지 북한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명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가지고 네. 합법적으로 네. 북한 김정은이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허물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작업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꿈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은 이걸 부인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유치 동의안에 네. 박원순 시장이 경제적 효과 외에도 어떤 정치적 효과 이런 걸 이제 내세운 게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및 국민 화합 도모 해가지고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남북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도모하고 네. 전 세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제 IOC가 네. 올림픽 이제 개최지를 선정하는 그 사례를 보면은 원래 그걸 딱 보니까 7년 전에 개최지를 이제 결정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88년도에 개최를 했지만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된 건 81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개최 도시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IOC가 지난번에는 차기 올림픽 개최지를 두 곳을 연속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네. 파리하고 로스앤젤레스 네, 선정했는데요. 그거를 비춰보면은 원래 2032년 이거는 2025년에 결정돼야지만 그 사례를 비춰보면 2021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근데 2년 2021년이면은 다음 차기 대선이 예. 2022년에 3월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기 대선 1년 전에 만일에 이게 결정되면 박원순 시장은 이걸 밀어붙여서
대권 가도로 뛰어들려는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서 네. 박원순이 아니라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박원순 서울시장 네. 2011년 10월 27일부터 네. 지금까지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네. 타이틀을 매일 갱신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제가 국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하면서 한 것 중에서 예. 뭐 이렇게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떠오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저는 세계 유수에 많은 도시들을 방문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은 무슨 옛 공산주의 국가처럼 슬럼화되고 있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점점 뭐가 낡아지고 도시 전체의 빛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어디 서울 시내 한 군데를 돌아봐도 활기차거나 생생한 데가 없어요. 맨날 말만 풍성한 도시죠. 무슨 뭐 사람이 사는 도시 어쩌고 말만 많은 도시지 나는 무슨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로페이도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네. 이 올림픽도 그 박원순의 최측근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어성규가 네.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서울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이 남북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다.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꿈과 그렇게 희망은 큰데 정작 보니까 서울시 의회의 올림픽 유치 동의안 관련 기록은 몇 장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기 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원 시장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네. 이게 국제 경기 대회 지원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국제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네. 그거 이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네. 개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서울시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쓰게 된 계획인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할 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일부인데도 4조 원 이상 되고 네. 4조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서울시 부담이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도 네. 이거에 대한 찬반 토론조차 본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도 A4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6장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시가 1조 넘게 돈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A4 6장 A4 6장이요? A4 6장이면은 통상적으로 200자 원고지로 한 40매? 50매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우리가 떠드는 데 들어가는 양 정도네요. 저희가 떠드는 거 이거 원고로 정리하면 A4 6장 넘을 텐데.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구상을 보면은 생각할수록 아리송한데 만일에 남북 관계가 뭐 될 리도 뭐 서울 평양 올림픽이 뭐 개최될 리도 없겠지만 만일 성사된다 해도 남북 관계가 그 올림픽 직전에 갑자기 경색되거나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미사일을 쏘는다거나 이럴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네.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의 관광체육국장 네. 이란 사람이 주용태란 사람이 네.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때 대책이 뭐가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마 거기에선 북미 관계라 했을 텐데 제가 기사에서는 미북 관계라고 예, 예. 붙였을 겁니다. 미북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을 때도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정치인이 참으로 그 묘하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 우는 기가 막히게 좋아서 아까 박 기자 얘기대로 최장수 서울시장 예, 매일 기록을 갱신. 매일 갱신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의 치세를 열어준 사람이 안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헌정사의 3대 5점 중에 하나가 안철수죠. 또 한 명이 지금 패스트트랙법을 통과시켜서 민주당에 기대서 뭔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버리려는 일명 손학세, 본명 손학규.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배신의 달인, 배신의 아이콘으로 보수를 분열시킨 유승민. 이 세 분인데 그 중에 박원순 시장은 참으로 운도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내부에서는 전부 꿀먹은 뭐 사람들처럼 반론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서울시는 당연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는 아주 이제 정력적으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군요. 이게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반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네. 불필요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공동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와 기재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퇴짜를 놓을 수 있을까? 국민 민복을 위해서 정말 퇴짜를 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데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또 이거 추진하는 데만도 뭐 성사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추진하는 데만도 또 여기저기 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것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네. 용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작성할 때 네. 그때 시점 기준으로 그 용역들이 이제 공고가 됐는데요. 네. 공고가 계속 이제 유찰돼 가지고 네.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 이제 소위 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번 유찰이 되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수의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수의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혹시 우리가 그 우려하는 부분이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네.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발주자가 그 수탁자를 그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싶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결론이 나올 그런 때 이게 우려는 박원순 서울시가 아니라 네. 이 공무원들에 대한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 수의 계약을 해서 그 나온 용역 결과가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다가 그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다가 직무유기로 박원순 시장이 고발당했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네. 이거를 왜 제정했느냐면은 아니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네. 막 뭐 지방 예산 그다음에 국가 예산 막 다 타가지고 뭐 네. 이것저것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법인데요. 네. 여기 이제 6조에 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최 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직무유기로 시민단체한테 고발을 당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시에 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체육 그 담당 주무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치 동의안은 분명히 2018년 12월 12일 날 서울시 의회에 박원순 시장이 제출을 했고 네. 이거를 이제 19일 날 서울시 의회 본 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미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동의를 한 건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거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유치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아니 그래서 뭐 유치 동의안을 받았는데 또 유치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서 한참 한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얘기가 계속 이렇게 약간 돌림노래식으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해서 양은 냄비처럼 급해서
뭐 100년, 200년 전의 일은 고사하고 1년, 2년 전의 일도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저는 오늘 지금 박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그리고 스포츠, 문체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번뜩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뭐 미르 스포츠 재단, 뭐 정유라 뭐 무슨 말 승마비, 뭐 타당성 조사, 무슨 플랜 만들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미래재단이 스포츠 K재단보다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은 그쪽이 과거의 그 재단 사안이 뭐 몇 억짜리라면 이건 거의 조 단위의 게임이고 등장인물도 비슷하네요. 이름만 바뀌었지. 이건 완전히 흘러가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돈이 뭐 빌리고 뭐 공짜로 빌리겠죠. 압력을 넣어서 기업들의 호주머니를 털 텐데 이렇게 되면 2년 전에 뭐 스포츠 K재단이 미르재단이 하는 사건과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사건의 본질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탕 해먹기 위해서는 서울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훨씬 더 아이템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자, 이 사안은 진전되는 바에 따라서 또다시 정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게이트 수준으로 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박 기자와 얘기하는 도중. 자,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뚱딴지처럼 2032년에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을 추진한다는 뉴스 여러분 새롭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아주 소수는 계셨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전횡에 휘둘리는 동안 그 음지 속에서는 또 다른 음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까지 월간조선의 박기석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문갑식의 진짜 TV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자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희는 더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